예, 이제 제9장입니다. 170페이지죠.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과의 연동제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1절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제가 잘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의미가 파악되어 있으니까 이건 막히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공약 딱 나와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 요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보니까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아닌 것들이 바로 개발 행위다 했어요. 개발 행위. 하고자 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특강시간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하죠. 할 때 보시면 보니까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성을 본다. 두 번째 도시계획 사업이 방해 안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주변과 조화돼야 된다. 또 네 번째 적절한 기준 규모, 일정 규모, 면적 미만을 갖춰야 된다 했었습니다. 이거 하고 다시 다섯 번째 딱 보니까 이 개발이 이 주변에 이미 형성이 되어져 있는 기반 시설, 요것과의 조화를 본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탄생이 딱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봅니다. 자,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데 요 시설이 보니까 현재 좀 택도 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설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설치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보니까 뒤에 산으로 형성이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하천이 쫙 흘러가요. 여기도 보니까 산이 쫙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건물들이 있는데 아주 많은 건물로 꽉 이미 건물들이 아주 많이 형성이 쫙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건물이 많다. 건물이 많을 때 우리가 도시 지역이고요. 건물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각종 어떤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굉장히 공업지역일 수 있습니다. 건물이 많을 때 주상 공업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안에 이제 빽빽합니다. 빽빽해. 해서 보니까요, 이 안에서 길이 있는데요, 이 도로를 통과하는데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1km 채 안 돼. 안 되는데 요 길 나오는데 아침에 나올 때요, 여기만 통과하는데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 요 안에 학교 있습니다. 학교 있는데 학교의 학급 수용 능력 딱 보니까 한 학급에 한 반입니다. 한 반에 보니까 학생이 60명이 앉아 있습니다. 60명. 지금 보통 30명 같은 내외인데 6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학교를 설치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또 길을 넓힐 만한 여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빈 장소에 다시 또 건물들이 쫙 들어찬다 하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요 30분 나올 거리가 이제 1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학급 학생 수는 80명으로 더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시설 상태가 아주 지금 이제 과밀화되어서 더 이상 확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면 인근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짓고, 그다음에요, 이 다리를 놓아서 또 터널 뚫어 가지고 배우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까지는요, 요 개발을 좀 못하게 억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곤란한데 추가 설치가 곤란한데 그러면 개발하면 엉망이 될 것이니까 그 전에 미리 개발 밀도를 좀 강조해 가지고 요 개발을 못하게 억제 제한이 필요한 곳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억제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해당 지역을 부를 때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 관리구역이라는 장소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 장소는 말입니다. 건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장소는요, 일단 건물이 많다 할 때 나오는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일부 토지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장소는요, 바로 주상공업지역 내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장소는 누가 결정하냐 보세요. 바로 허가권자가 허가 심사할 때 필요할 때 요 장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자체 판단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기타 어떤 절차가 필요 없고 특강시군이 기타 개발 행위가 하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간단합니다. 그냥 필요할 때는요, 해당 그 지방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표 고시만 하면 이런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억제하는 방법이 뭐냐?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무엇을 강화한다. 강화 뭐냐?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한 이 건물이 많은 이 장소가 만약에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그래서 이 장소가 만약에 준주거지입니다. 그러면요, 준주거이면 이 안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됐어요?
또 건폐율 보시면요. 50%, 건폐율이 70%입니다. 상한선이. 용적률 보시면 500%입니다. 500%.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준주거 지역 안에서 아파트 못 짓게 못합니다. 아파트는요 무조건 허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건폐율과 용적률을요 시조례에서 낮출 수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짓되 요걸 다 대비하면 1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이걸 낮춰버리면 요것이 10층 이렇게 다운됩니다. 알아서 개발 안 합니다. 이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춤으로써 알아서 개발을 못하게 제한하겠다.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상세하게는요 용적률에 대해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이 용적률에서 절반까지 50%까지 범위에서 강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개발 못하게 막기 때문에 일단요 주민들 의견은 절대 청취하면 난리가 나니까 주민 의견은 터치 않고요. 또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 못하게 막기 때문에 경계선을 구분하게 되어져 있다. 어디까지 제한한다. 선을 발표해라. 이 말 되겠죠. 또요 항상 주기적으로 그 지역 여건을 파악합니다. 조사해서 여건 좋아지면 해제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책을 보세요. 보십니다. 자 1번에 어휘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라는 것은요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추가 개발할 때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할 때 건폐율 등을 강화하여서 자체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늘 평가하십니다. 지정권자 보세요. 특광시군이 개발 행위가 심사할 때 판단해서 자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자, 지정 기준 보시면 기준입니다. 자, 기준 보시면 박스가 쭉 나와 있지만 박스 안에 박스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와 있죠. 차량 통행이 현장에 지체된 것이로서 아주 그 차량 통행이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요. 또 니은 보시면 향후에 지금 현재 그 일대 지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로 폭이 필요한데 그 면적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나와 있습니다. 또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향후 2년간 수도와 하수도 수요량과 발생량을 예상해 보니까 초과될 걸로 예상될 때 디귿 나와 있습니다. 또 미음 보시면 향후 2년 안에 학급의 학생 수용 능력이 20% 초과될 걸로 예상될 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또 2번 보시면요. 경계선은 구분하게 되어 있다. 나와 있죠. 박스 밑에 박스. 그러면 3번 보시면 자 이제 다음에 어떤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으면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보시면요. 이 여건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라는 말도 4번에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고요. 절차는요 간단합니다. 특강시군이 필요할 때는요 심의해서 이번에 고시한다. 되어 있죠. 주민 의견은 안 듣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특강시군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것인데 이때요 강화하는 범위는 최대 용적률에 한해서 50%까지 강화시킨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이지만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상입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하게 되면요 주변과 어떤 시설과 조화가 안 될 때 시설 상태가 더 좋아질 때까지 잠시만 개발을 억제해서 밀도 잠시만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건 좋아지면 다시 개발 하겠다. 하는 의도에서 딴 것 말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 낮춤으로써 자체적으로 스스로 개발 못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할 수는 있대. 기반시설과 조화가 너무 안 될 때 잠시만 억제해서 여건 좋아지면 풀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3절 갑니다. 3절 반면 반대입니다. 반대. 자 시설이 이제 부족하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하려면 땅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합니다. 용지가 필요합니다. 용지. 또 땅을 살려면요. 뭔가 비용, 공사 비용도 엄청 듭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가능한데 설치할 용지 확보와 이 비용 확보를 위해서 보세요. 이 설치 비용입니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 부담케 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얘기입니다. 자, 어떤 장소에 보니까 아주 널널한 어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건물이 올라가요.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는데 대신요. 이 건물을 통하는 각종 어떤 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선 필요합니다. 가스선 필요합니다. 지역 난방 필요합니다. 요 건물이 없다라면 이것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당신들 건물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학교도 더 지어야 되고 또요 도로 놓고 상수도 놓아둘 테니까
당신들이 이익 보니까 요 이익의 설치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당신들이 부담 좀 하게 하겠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설치는 할 수 있으나 설치할 그 비용 확보 등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을 이익 보는 당신네 개발자가 일부를 돈을 좀 내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킨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소를요 보시면 자 반대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부담시킨다. 부담구역을 결정을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딱 요건요 요지에 딱 반대입니다. 반대.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 장소의 결정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만 요 장소가 나올 수가 있다.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장소에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강시군이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강시군이 이런 장소를요 판단해서 지정할 때 또 조건이 절차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보시면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이제 심의에서 발표, 고시장 및 이런 지역을 발생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개발 밀도 관리할 때는 여기 주민들 의견 안 듣습니다. 여기서는요 개발은 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의에서 고시하기 전에 이때 먼저 사전에 미리 주민들 의견은 듣고 나서 심의에서 고시한다 해서 주민 의견 청취가 추가된다라는 어떤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장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세요. 이쪽은요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인 대상 지정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법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하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각종 어떤 제한받던 장소입니다. 좀 더 개발 안 되는 이런 장소를요 법령 등이나 용도 등을 바꾸어 주어서 이 제한을 완화해 주거나 해제해 주면 여건이 엄청 좋아지고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제한을 풀어준 그런 장소 안에서 뭔가 개발할 때는요 돈을 좀 내게 하게 하겠다라고 의무적으로 지정합니다. 제한을 풀어주면 완화시켜주면요 의무적으로 돈을 내게 하겠다. 구역이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두 번째 이 전전년도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작년도 1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작년도에 개발되었던 건수를 딱 봅니다. 건수를 딱 보니까 20% 이상 증가가 딱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 크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개발 건수가 20% 이상 증가되었을 때 지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잘 보세요. 세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자,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이것이 해당 그 지역에 속한 전체 도시의 인구 증가율에 비교해서 역시 20% 이상 증가가 딱 되었습니다. 이건요. 자, 보니까 어떤 특정 장소입니다. 동탄은요. 동탄 신도시는 화성지락하는 큰 어떤 도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종전에 어떤 무슨 업이었어요. 업인데 업이 인구가 뭐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동탄만 20만이 넘어가요. 동탄만 30만 명 됩니다. 엄청 뛰었죠. 엄청 뛰어서 30만 명이 10배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전체 인구는요. 보시면 만약에 30만에서 40만 딱 뛰었다 합니다. 10만이 뛰었는데 저희는 30만이 더 뛰었죠. 같이 이 도시 전체에 대비해서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2배 이상, 그러니까 20% 이상 더 뛰었다 확인 딱 되어지면 그 장소는 이제 기반 시설 부담구역 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해서 요 세 지역이 딱 확인 딱 되어지면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제 2절입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겠죠. 제 3절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곳으로서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 구역으로서 당해 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자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또 설치 비용에 상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지정 절차 보십니다. 1번에 지정권자 보시면 역시 특강시군이 이제 지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정 밑에 박스에 해당될 때는요 파란색이 나와 있죠.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스 안에 1번, 2번, 3번의 기억이 나와 있죠. 1번, 2번 제한이 풀려서 완화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나와 있습니다. 이 박스 또 3번의 기억과 니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절차편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심의에서 발표 고시하는데 그 전에 먼저 주민들 여긴 청취한다. 파란색 나와 있죠. 여긴 청취하고 나서 심의에서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박스부터 보이네요. 174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소규모 개발 건수가 연접되어서 시행 중에 있으면 묶어서 지정한다. 또요, 요 면적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게 한다. 또요, 그러니까 돈을 내게 하니까 경계선을 또 구분하게 되어져 있다. 딱 나와 있죠. 묶어서 지정할 것이고, 시설 설치가 필요하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을 구분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나와 있죠. 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오른편 가십시오. 오른편에 제4절에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근데 부과하려면요, 왼편부터 보세요. 왼편에 있습니다. 설치 계획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장소 안에서 이제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할 비용을 부과합니다. 하지만요, 요 장소 안에서도 보십시오. 구역 지정했으면 1년 안에 과연 요 장소 내에서 학교, 도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크기로 할 것인지 1년의 기반시설, 어떤 종류의 기반시설을 어떤 크기로 할 것이냐 설치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종류와 그 규모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역 지정했는데 1년이 되어도 어떤 시설 설치할 것이냐 요 계획이 발표 안 되면요 역시 1년 전은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 없는 걸로 실료 처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표가 딱 되었을 때 실제 보시면 설치 비용입니다. 설치 비용 이것을 부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치 비용을 부과하려면 요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요? 자, 설치 비용 부과죠. 땅만 가지고 있다 부과 못합니다. 뭔가 개발 더 유입되는 행위죠. 뭔가 규모를 키우거나 뭔가 새롭게 건물을 지을 때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 딱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요, 설치 부과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요, 납부하는 시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요 구역 내에서 모든 개발자 다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인구가 들어오는 수요를 유발시키는 그런 뭔가 새로운 걸 할 때입니다. 토지만 깎는다? 아닙니다. 건물을 제대요. 그래서 보시면 자, 건물의 건축인데 자, 여러분들 규모 안 키우죠? 개축과 재축은 규모 안 커집니다. 안 커져. 그래서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없던 것을 신축을 하거나 또요 인당금을 크게 키운다. 정축할 때만 부과하고 그 외의 개발은 부과 안 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토색의 채취 부과 안 합니다. 토지 분할 부과 안 해요. 그렇지 건물의 건축 가운데서 신축과 정축만 부과하는데 이것도 작게 한다 아니다. 크게. 그래서 최소 규모가 뭐냐 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해요. 근데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정축을 할 때는요 요때는 기존에 있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합계해서 따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80평짜리 180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축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것이 260이 되었다. 이거 다 부과합니다. 다 부과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배우실 것인데 건물을 개축하죠. 개축할 때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철거하죠. 철거해서 다시 또 축조한 것인데 전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든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지은 것이 더 커졌죠. 더 크게 지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요 여러분들 철거 신축 이건요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 철거해서 더 크게 키운 신축행위. 이때는 초과되는 부분만 또 부과한다 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철거하고 다시 키우면 종전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요것들 부과하는 시기 있다. 부과 시기입니다. 언제 부과하느냐 합니다. 개발적인 신청 아닙니다. 아니고요. 요러한 건물의 건축이죠. 요거 허가 신청, 요거 건축허가, 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딱 내어지면 이때부터 2개월 안에 부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납부하면 납부예요. 납부하는데 납부는요 공사 끝나죠. 사용승인 검사, 입주검사 사용승인 신청합니다. 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전까지 납부해야 승인서를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납부 방법은요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그래서 저번 시험에 요거 말고 토지 물납 돈 없으면 그 토지 일부를 띄어서 토지 물납도 가능하다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의 어떤 지역적인 분석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 자, 먼저 174페이지입니다. 3번에 기반 시설 체계적 나와 있죠. 이 표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오른편 딱 보세요. 오른편 보시면 이제 175페이지에 괄호 밑에 박스 밑에 4번 보십니다. 해제 및 어제 돼 있죠. 보시면 이제 일단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 1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 전엔 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 해제된 것을 본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케이. 1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제 4조 갑니다. 그럼 실제 요 계획에 따라서 설치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부과할 것인데 자, 부과 대상 행위 밑에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과 정축을 한다. 괄호 안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연면적이 포함된다. 정축할 때 기존 면적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크게 신축할 때는요. 초과되는 부분만 부과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치 비용 산정하면서 여러분들 박스 안에 보시면요. 기반시설 유발개수 저번 시험과 그 앞전 시험에 연이어 나왔습니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179페이지를 보세요. 오른편 4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감이 납부되어 있죠. 보십니다. 1번에 납부 의무자 누구냐 하니까 아까 앞에 봤던 거 200을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합니다. 그럼 혹시나요? 남의 땅에 타인 땅에 건물을 짓는다. 땅 주인 안 됩니다. 건물을 짓는 자,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짓는 자, 행위하는 자가 이제 납부하게 된다. 이런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스 안에 건축 행위를 위탁하거나 도급하면요. 위탁을 맡긴 자, 도급을 맡긴 자, 원주인이 돈을 낸다. 말입니다. 다음에 또 이번에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 짓는 자, 건물 짓는 사람이 낸다. 땅 주인은 안 냅니다.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3번은 뭐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1번, 2번 보시고요. 자, 밑에 2번에 부가식이 딱 나와 있죠. 특강시고는 납부 의무자가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2개월 안에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쭉 가보시면 딴 건 볼 거 없습니다. 파란색만 딱 보세요. 180페이지입니다. 괄호 3번에 납부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검사 필증 받아서 사용 승인 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납부 방법은요.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토지 물납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현금 할 때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하고요. 뭐 보시면 직구카드도 납부도 가능하다. 이러면 당연히 상식이 되겠습니다. 토지 물납도 가능하다. 딱 되어 있죠.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근데 오른편에 또 5번 밑에 파란색 보이죠?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2년 내에서 분할 납부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보시고 이렇게만 딱 보시고 넘어가세요. 딴 거는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믿으세요. 자, 다음에 182페이지입니다. 5번 보세요. 5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모이면 관리합니다. 관리. 이걸 위해서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 요건요 다른 곳에 요 돈을 쓸 수 없습니다. 그 해당 구역 내에서만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보세요. 1번에 보시면 특강시구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특별하게 설치 운영해야 된다. 나와 있으면서 밑에 또 이번에 사용편 보시면요. 다음 각 호에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각 호는 필요 없고요. 자,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를 모두 하거나 모두 한 이후에도 잔액이 생긴 경우입니다. 잔액이 생긴 경우에도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기타 연계되어진 것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잔액이 시설을 설치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 해도 그 시설과 관련되어진 부분만 쓰지 딴 지역에 보낼 수가 없다. 그 지역 주민이 모은 돈은 그 지역에서 다 해소시켜라. 이런 말이 여기에 포함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금방 빠르게 봤지만 이 부분만 딱 보시고 딴 거는 확인해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제가 금방 체크한 이 부분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제10장 마지막 장이 나오네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옵니다. 이 편도 중요하니까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